국내외 사정으로 경기가 불안정할 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안정 정책을 펼친대요. 경기가 불안정하니까 당연히 안정적인 정책을 펼쳐야겠죠.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는 지금의 한국은행이죠. 정부는 정부 지출이나 조세 등을 이용해서 재정정책을 펼치고, 중앙은행은 통화율이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통화정책을 활용한대요. 근데 아마 너희가 겨울방학 때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들었지. 예를 들어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됐어.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 그럼 이자율을 어떻게 해? 이자를 높여서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하게 만드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안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장에 화폐가 너무 많이 돌아. 방금 했던 얘기네? 그럼 이자를 어떻게 한다? 이자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도는 화폐의 양을 줄이는 거. 이거는 아마 익숙한 얘기겠죠? 근데 위에 나와 있는 이 정부 지출이나 조세가 뭐냐면, 일단 조세부터 한번 볼까? 조세가 뭐야? 세금이잖아. 사람들한테 내라고 하는 그 세금을 겁나 높게 비율을 때려버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내 소득이 확 줄어드는 듯한 느낌을 받겠지? 그러면 돈을 많이 안 써요. 그리고 정부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형태이든지 국민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청년수당.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 서울시 같은 데는 청년수당 지급을 되게 많이 해줘.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산을 뿌리는 거지. 사람들한테. 돈을 줘.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소득이 늘어난 느낌이야 하고 돈을 더 많이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출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리거나 조세를 통해서 통화를 줄이거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을 높임으로써 통화량을 줄이거나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통화량을 높이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이거는 머리 안에 넣어야 돼, 얘들아. 자, 정부 지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국민들에게 주는 추가 소득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에게 주는 추가 소득. 청년수당 같은 거 얘기해줬죠?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말이 나오면 정부 지출이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한테 꽁으로 주는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에다가 방금 정부랑 중앙은행의 차이를 정리를 해보면, 정부는 재정정책을 쓴다고 했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쓰고, 재정정책이라는 건 정부 지출이나 조세를 활용하는 건데, 정부 지출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소득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느껴서 경기가 더 활성화가 되겠죠. 경기가 부양이 될 거고, 반면에 조세를 늘리게 되면 경기를 안정시키겠죠.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만들어서. 통화정책, 이자율을 높여서 경기를 안정시키고, 이자율을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죠. 부양한다는 건 돈을 많이 쓰게 만드는 거고, 안정시키는 건 돈을 덜 쓰게 만드는 거고, 우리가 이런 걸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 긴축 재정이냐 확장적 재정 지출이냐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방금 전에 봤던 지문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된다고. 확장적 재정정책은 어떻게든 돈을 많이 쓰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시장에 화폐를 많이 돌게 만드는 정책이 확장이고,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야, 이번 달은 긴축이다. 이번 달 긴축 재정이다. 이런 말 쓰죠? 안 써요? 누가 그렇구나. 이번 달 완전 긴축이야 이러면 돈을 안 쓰겠다는 거거든.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쪼들려서
아, 안 쓰는군요. 긴축재정이야. 아, 그지야 이렇게 써요? 이젠 좀 있어 보이게 야 이번 달 긴축재정이다 이렇게 말 받고.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봐도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 막 이런 표현 나온단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든 시중에 도는 통화량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지출을 많이 줄이는 거지. 자, 내려갈게. 자, 이 정책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달리 활용이 되는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또 나와. 총수요를 증가시켜야지.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는 욕구를 높여야지. 그럴 때는 정부 지출을 늘립니다. 사람들한테 수당도 주고요. 뭐 보너스도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세는 동시에 감면을 하죠. 이게 확장적 재정 정책이래. 혹은 이제 중앙은행으로 따졌을 때는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췄을 때 이제 확장적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면 긴축 재정 정책입니다.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건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거고, 세금을 올린다는 건 사람들이 돈 쪼들리게 만들어서 시장에서 돈 덜 쓰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으로 치면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올리는 긴축적 통화 정책을 씁니다. 이자율을 올리면 사람들이 예금하느라고 돈을 잘 안 쓰죠.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또 나와. 통화주의와 케인즈주의. 케인즈가 문제지.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21번. 2번 맞죠? 확장적 정책을 할 때는 경제가 너무 어떨 때? 경기가 침체됐을 때. 긴축은 경제가 너무 과열됐을 때. 2번 맞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정부와 중앙은행이 각각 활용하는 경기안정 정책. 정부는 뭐라 그랬어? 1문단에. 재정정책.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네, 맞네요. 그리고 사실 뭐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4번도 맞아요.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해. 그렇다는 건 사람들한테 돈 많이 준다는 건데. 그럼 국민소득은 많아지겠죠. 그렇죠. 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3번도 봐봐. 정부가 긴축적 재정정책을 사용한대. 경기가 어떨 때? 과열이죠. 그럼 이것도 그냥 할 수 있어. 긴축 재정하면은 돈을 못 쓰게 만드는 거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 여기 내려갈게요. 뭐가 우려된다면 중앙은행의 경우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뭘한다? 올려요. 이자율을 올려야지만 경기가 안정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그러면 뭐가 우려되는 거야? 경기? 과열을 우려하는 거죠. 정답은 1번. 자, 이 문단. 먼저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는 통화주의. 아까 보이지 않는 손에 좀 가깝죠?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대.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다. 자, 이 부분이 그래프 잠깐만 볼래? 위에 그래프 봐봐. 여기가 지금 화폐 수요죠. 자, 기울기가 지금 얘가 훨씬 가파르고 얘가 훨씬 완만하죠. 이 화폐 수요와 관련해서 뭔가 민감함을 보여주고 둔함을 보여주죠. 그러면 얘가 뭘까? 가가 통화주의예요. 나가 케인스주의겠죠? 이름이 뭐예요? 케인즈예요. 그냥 번역하는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케인즈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화폐란 물건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을 말하고 화폐 수요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싶어 하는 화폐의 총액. 즉, 내가 갖고 있고 싶은 화폐.
여기에서는 화폐 수요 변화에 따라 이자율의 변화의 크기가 크게 나타난대. 아, 여기가 바로 아까 그 그래프잖아. 이 Y축이 이자율인데 화폐 수요랑 이자율의 관계에서 여기가 엄청 가파르죠. 저 영향 많이 받는 거죠. 이자율이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경기에 경기가 엄청 침체됐을 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정 정책을 펼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겠죠? 사람들이 얻는 보너스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화폐 수요가 증가하고 이것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한대요. 이건 얘의 견해인 거죠. 화폐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야.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자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불어 이자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투자 수요는 높아진 이자율로 인해 예상된 투자 수요보다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기를 호전시키지 못한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얘들아 기업 입장에선 투자를 잘 못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경기가 좀 침체가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가 기대보다 낮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요. 정부를 별로 못 믿는 거야. 정부가 하는 재정 정책 효과 없어. 이렇게 보는 거지. 왜냐면 불경기에 이걸 써봤자 결국에는 경기가 호전이 안 되고 그러면 경기가 부양이 안 된다는 거잖아. 효과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황기엔 오히려 정부 주도의 재정 정책보다 중앙은행이 차라리 이자율을 낮추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 이자율 낮추면 사람들이 돈을 쓰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 덕분에 경기가 부양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여기도 이제 얘네 주장을 좀 따져야겠지. 자, 지금 본 거는 통화정책이야. 통화주의죠. 통화주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가 별로 없다. 오히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효과가 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뒤에 나오는 케인즈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 너희가 읽어서 알잖아. 케인즈주의는 뭐가 더 낫다고 봐? 재정정책이 낫다고 봐요. 케인즈주의는. 자, 일단 여기까지 왔을 때 이거 아직 모르네. 기업? 어떤 거? 기업은 그럼 이거 못 풀고 일단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 내 생각에는 다음 주에 못할 것 같고 다다음 주쯤에 이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숙제는 마더텅 인문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서 보까지 2개. 그리고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마더텅 예술이 숙제로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여유 되면은 예술도 지금 틈틈이 풀어주세요.